기억을 한국코퍼레이션을 살까 말까 고민을 하던 그 시기로 한번 일단 이동을 해가지고요, 선생님. 네. 아, 내가 이걸 사야겠다라고 결정하게 되신 이유. 한국코퍼레이션이라는 종목을 애초에 알지도 못했었고요. 우연찮게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5개년도 차트와 그 주가의 변동 사항을 봤을 때 조금은 더 올라갈 여력은 보인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관찰을 하기 시작했고 조금씩 매수를 시작하게 됐죠. 그 합의 내용이 대략적으로 그러나 뜻밖의 상황이 발생했다. 이듬해 초 최대 주주 물량이 쏟아지면서 1,000원 아래로 떨어지더니 급기야 거래 정지 조치까지 내려졌다. 거래 정지가 되면 주식을 사지도 팔지도 못하게 된다. 거래 정지 사유가 해소되지 않으면 상장 폐지될 수 있다. 한 11시 요쯤 됐을 때 갑자기 장중에 거래 정지가 됐어요. 대응이라고 할 수 있는 시간도 없었고 그 이후로 쭉 거래 정지가 한 3년여간 이어져 왔었고. 얼마 물려 계셨어요? 금액은 굳이 밝히고 싶은 마음은 없고요. 그 금액이 단돈 10,000원이 됐던 1,000,000원이 됐던 저는 다 소중한 자산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거래 정지가 된 건 감사를 한 회계법인이 감사 의견을 거절했기 때문이다. 회사 공금이 불투명하게 쓰인 사실이 드러났다. 회계법인은 무자본 M&A의 전형적인 과정과 유사한 자금 흐름이라고 보았다. 불투명한 자금 거래에 대한 소명이 안 돼서 저희는 의견이 안 나갔던 거고요. 의견을 안 주고 막 이런 경우가 많이 없었어요. 사실은 뭐 흔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직. 불투명한 자금 집행은 바이오 사업 진출 무렵 집중되었다. 갑자기 바이오 회사 인수를 선언했는데 바이오 회사 주인이 바로 한국코퍼레이션 김용빈 회장이었다. 한국코퍼레이션 회사 돈이 김용빈 회장 주머니로 들어가는 구조다. 찾아왔는데요. 그럼 여기는 아예 처음부터 한 분도 안 계셨던 건가요? 그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 바이오 사업 등에 150억 원이 투자된다고 공시했지만 절반이 사채였다. 이른바 명동 사채업계의 큰 손을 통했다. 가짜 유상증자, 이른바 가장 납입이다. 대부업체를 찾아가 보았다. 가장 납입된 돈 일부가 파이낸스에서 나간 걸로 확인이 돼가지고 또 그때 당시 상황을 좀 여쭤보려고 찾아왔거든요. 제가 어떻게 답변을 못 드리겠어요. 최대 주주가 가짜 유상증자를 하면 회사로 들어오는 돈은 없고 최대 주주 지분율만 높아진다. 기존 투자자의 가치는 줄고 자금 사정이 나아졌다고 속은 신규 투자자들은 추가 매수에 나선다. 이렇게 속은 소액 주주가 한국코퍼레이션에만 3,500명에 이른다. 임원이 누구였는지 혹시 그 부분도 좀 살펴보셨나요? 김용빈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전자공시 시스템을 이용해서 찾아볼 수는 있으나 몇 년치, 10년치
과연 다 일개 개인이 찾아볼 수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거의. 회장님이 한번 외쳐주시죠. 사도영성 단일팀 화이팅! 한국코퍼레이션 김용빈 회장은 카누 같은 소외된 종목을 챙기는 CEO의 이미지를 쌓아왔다. 감사합니다. 우리 카누용선 단일팀은 이제 대우조선해양건설 김용빈 회장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해 8월엔 농구단까지 창단했다. 날이 되었습니다. 프로스포츠의 변혁의 흐름이 되어 한국 프로농구의 새로운 성장 동력과 활력을 불어넣어줄 것은 물론 뜨거운 열정과 에너지로 놀라움을 선사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그 사이 김 회장이 소유한 회사들은 무너지고 있었다. 건설사에서는 직원 월급이 밀리기 시작했다. 처음 있는 일이었다. (30년) 회사 다니시면서 월급이 이렇게 장기간 안 나온 적 있었나요? 거의 없었습니다. 신입사원을 해갖고 새 출발하는 직원들이 상당히 어려워하죠. 부모님한테 미안해갖고 11시 넘어야 들어가지 부모님 주무실 때 그걸 보고 참 저도 울분이 터지면서 이걸 어떻게 해체해 나가야 되나. 걱정하는 직원들에게 해결책 제시는커녕 단합을 요구했다. 현대산업개발이 광주에서 사고 나고 수주 액수가 0이 될 줄 알았더니 인지가 특별 문제가 수주가 더 잘 되는 이견 수렴해서 잘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황은 더 심각해졌다. 건설 현장 유지에 꼭 필요한 법인카드가 정지됐다. 현장에서 직원들이 먹고 살고 써야 되지 않습니까? 법인카드로 직원들 숙소, 임대료, 가스비, 통신료 이런 걸 다 내는 거거든요. 법인카드로. 근데 이제 경영진이 무자비에 막 쓰다 보니까 그게 이제 한도가 있지 않습니까? 법인카드라는 게. 한도 초과로 해서 못 쓰는 거죠. 회사는 뒷전, 회사 카드를 개인 카드처럼 썼다. 첫 임금체불 일주일 전, 회사 카드로 33만 원짜리 염색을 하고 피부과에서 177만 원을 썼다. 그날 사진을 찍어 언론사에 배포했다. 확인된 횡령 배임액이 대우조선 해양건설에서만 54억 원에 이른다. 다른 회사 인수에 계열사 현금 지원에 회사 돈 200억 원이 나가기도 했다. 김용빈 회장에게 대우조선 해양건설은 뭐였을까요, 위원장님?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비자금 만들려고 한 생각밖에 저는 안 들리거든요. 저희 회사를 이용해 갖고. 처음에 들어왔을 때 그 회사에서 소문이 좀 돌았을 것 같은데 21년 3월까지는 현장에서만 있었기 때문에 들어온 다음에도 잘 몰랐죠, 솔직히. 김 회장은 대우조선 해양건설 인수 전엔 또 다른 회사를 무자본 M&A 했다. 갖고 있던 다른 기업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 빌린 돈으로 새 회사를 인수한 다음 회사가 김 회장 주식을 사게 했다. 그렇게 받은 주식 대금으로 빌린 돈을 갚았다.
인수하는 회사 돈으로 회사를 인수한 것이다. 늘 제 자신을 사업하면서도 바르게 가지려고 노력을 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대가 없이 왔고, 또 롤모델까지는 아니더라도 저렇게 운 좋은 사람처럼 한번 금수저 은수저 아니고 그냥 수저지만 그래도 나도 한번 해봐야지라는 희망이 됐으면 좋겠고요. 검찰은 김 회장을 무자본 M&A 세력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혐의 인정하십니까? 경쟁 능력 없으면서 대출금 받아 유산 증가하십니까? 투자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 없으신가요? 김용빈 회장은 어떻게 무자본 M&A 세력이 됐을까? 취재진은 그의 과거를 추적해봤다. 김용빈 회장은 어떻게 처음에 만나게 되셨어요? 어떤 인연으로? 동창을 좀 만났는데 그때 용빈이랑 같이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말을 너무나 잘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거기에 다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네. 갑자기 벼락부자가 됐는데 무에서 유를 창조한 상황인 거예요. 언제 벼락부자가 된 걸 아셨어요? 국제통화기금에 유동성 조절 자금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임창열 경제부총리와 외환 위기가 덮쳤던 1997년. 오늘 밤 공동 발표를 하고 양해각서에 서명했습니다. 정부는 자본금 2천만 원의 가방 업체가 김용빈 회장의 첫 회사였다. 그 자리엔 지금도 가방 업체가 있다. 제가 알기로는 한 20년 됐거든요. 그럼 사장님 김용빈 회장 기억하실 것 같은데. 모르는 건 아니고 이전에는 이제 스포츠 마사지라고 그거 있었고 20년 전에는 네. 그 전에는 모르는데 네. 그 사이에는 전혀 없었어요. 경력 20년의 M&A 브로커는 김 회장의 또 다른 회사를 기억하고 있었다. 뭐 옛날에 아니었죠. 예전에는 그럼 뭘 했던 거예요? 잠깐만 내가 찾아낼 수 있어요. 엔터였어 엔터. KN 컴퍼니. 돈 상장사였어요. 상장사 신사동에 있는 거. 김 회장은 첫 회사 운영 10년 만에 엔터테인먼트사 대표 자리에 올랐다. 코스닥 상장사였다. 혹시 기억하세요? KN 엔터테인먼트라고? 있었다는 거는 알죠. 회사로 있었던 거는 기억합니다. 7층인가 8층 아마 8층에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주식시장에서 갑자기 이 관심을 받으면서 주가가 급등하는 종목을 일컬어서 이른바 테마주다 이렇게 부르죠. 네, 그런데 여기 편승하려고 지난 2006년 7월부터 2008년 4월까지 자원 개발에 뛰어들겠다고 공시한 상장 기업은 230곳이나 됩니다. 김용빈 회장도 자원 개발 사업에 나섰다.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자원개발 회사로 탈바꿈시키더니 카자흐스탄 광산 인수 계획을 밝혔다. 투자자들로부터 150억 원 투자금도 확보했다고 했다. 그러나 알고 보니 투자자는 여의도 한 여사, 사채였다. 가짜 유상증자, 가장 납입이었다. 개인 빚을 갚기 위해 회사 돈 20억 원을 빼낸 사실도 들통났다.
사건으로 2013년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김용빈 회장은 10여 년 전에도 가장납입과 횡령을 저질렀고 회사는 상장 폐지됐다. 그러나 상장사 인수는 멈추지 않았고 대부분 비슷한 결말을 맞았다. (20년) 동안 상장사 4곳을 인수했는데 3곳이 상장 폐지됐고 1곳은 거래 정지 중이다. 우연일까? 취재진이 만난 무자본 M&A 업자는 필연에 가깝다고 했다. 그는 3곳의 무자본 M&A에 관여했는데 1곳은 상장 폐지됐고 2곳은 거래 정지 중이다. 제일 큰 게 횡령 배임. 어쨌든 돈이 안 맞는다는 거지. 원래 용도하고 다르게 쓰였다거나 그러면 거래처에서 이제 요청이 오겠죠. 이런 점을 개선을 해라. 근데 그걸 못 맞춘다는 건 뭔가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야. 경영하시는 분들이 뭔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야. 어떤 다른? 회사에 들어온 돈을 개인의 어떤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것에 썼다는 거죠. 시장을 배회하다가 다른 회사에서 또 다른 먹잇감을 노린다. 그렇게 피해는 반복된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입문을 하시면 이 업계에서 쭉 오래 계시는 것 같기는 해요. 이쪽 일이 최하가 10억, 100억, 많게는 500억, 1000억까지 생각을 하니까 이 길에 선상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이걸 한 번은 하고 싶어 한단 말이야. 유명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빠져나가는 방법을 알아요. 통제하는 방법. 그거를 거꾸로 보는 거지, 거꾸로. 그렇게 해서 계속 존재를 하시는 거죠. 많이 있죠, 그런 경우가. 제가 보기에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주변에. 얼마나 많을까? KBS는 전문가들과 함께 꾼들을 직접 찾아보기로 했다. 코스닥 상장사의 2012년 이후 임원 정보 11만여 건을 전수조사했다. 언론사 최초의 시도다. 이 두 개의 회사에 근무한 분들을 쭉 추출해서 보니까 석연찮은 M&A가 있었고 또 그분이 근무한 뒤에는 얼마 있다가 상장 폐지가 되더라. 정상적인 경영이라기보다도 자본시장을 흐리는 일을 하는 분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무자본 M&A 의심 기업과 그 결과라고 볼 수 있는 상장 폐지 기업을 모두 거친 임원들을 추적했다. 우선 무자본 M&A 의심 기업은 코스닥 개미귀신 1편의 결과를 가져왔다. (1편에서는) 무자본 M&A 기업을 가려내는 기준을 제시했다. 잦은 최대 주주 변경, 전환사채 발행, 유행사업 추진 등 6개 기준 가운데 4개 이상 해당하면 무자본 M&A 된 게 유력한 걸로 봤다. 모두 104곳이 나왔다. 그래도 현재 상장되어 있고
주식이 거래되고 있는 상장 기업들인데 설마 이 정도 나올까라고 사실 몇 개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했거든요. 저는 사실 좀 놀랐습니다. 이 104곳. 무자본 M&A 의심 기업의 최근 10년 임원 가운데 상장 폐지된 기업에서 일했던 임원이 있는지 살펴봤다. 상장 폐지된 기업의 임원은 전자 공시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상장 폐지돼도 공시 내용은 남아있다. 임원 정보를 연동할 수 있게끔 전자공시 시스템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쪽에서 이제 실제 구현한 이제 집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제 수집을 하게 되면 축적된 데이터들이 엑셀의 형태로 재가공돼서 나오게 됩니다. 문제 기업들을 돌아다니며 회사를 무너뜨리는 꾼은 몇 명이나 될까? 불투명한 자금 운영으로 상장 폐지된 코스닥 기업 119곳의 임원은 1,800여 명이었다. 이들 중 KBS가 추출해낸 무자본 M&A 의심 기업에서 일했거나 일하고 있는 임원은 141명이었다. 상장 폐지 기업 출신 임원이 무자본 M&A가 비교적 힘든 시총 상위 기업에서도 일한 경우는 8명에 불과했다. 한 나무에 벼락이 2번 치면 그게 우연일까? 아니면 그 나무에 피뢰침이 설치되어 있는 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무자본 M&A라든가 상장 폐지까지 되는 그런 사건들이 아주 확률이 낮은 사건들이죠. 임직원들이 겹친다면 그 전문가들이 실제 존재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합리적인 의구심을 가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분들은 무엇이 전문일까요, 교수님? 크게 2가지 방법으로 돈을 번다는 거죠. 다양한 신사업 진출 공시라든가 또는 허위 공시나 가장 공시를 이용해서 주가를 띄우죠. 그리고 주가가 크게 올라가면 선량한 투자자들한테 팔고 차익을 실현할 수 있겠고, 또는 외부에서 자금을 신규로 조달한 다음에 그 금액을 뒤로 빼내거나, 이런 분야에 통달한 어떤 전문가가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어떤 일을 했을까? 141명의 재직 기간에 벌어진 일들을 역추적해봤다. 재직 기업 대부분에서 대표이사가 바뀌었다.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된 곳이 절반이 넘었다. 허위 공시나 가장 공시였던 경우가 많고, 그 과정에서 동시에 주가 흐름을 비교해 보시면요, 대부분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가 고점에서 내부자들이 주식을 팔면 주가가 내리막을 가는 경우가 많죠. 141명이 재직했던 기업이 거래 정지된 경우가 68%에 이르렀다. 절반 가까이에서는 소송이 제기됐다. 이 같은 위험 징후가 가장 많이 발생한 사람은 김용빈 회장이었다. 우리가 이제 이벤트를 카운트를 했는데 무자본 M&A의 특징에 있는 6가지 이벤트에서 가장 많이 해당되는 사람은 무려 100회까지 해당되는 분도 있었어요. 그 정도로 많이 걸린데도 불구하고 일종의 자본시장에서 이분들이 자유롭게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무방비하게 놔뒀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충격이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예, 지금 왼쪽에서 보시는 그림은 코스닥 상장사 지난 10년간 전체 임원 약 3만 명이 넘는 임원들 간의 연결망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고요. 오른쪽은
M&A가 의심되는 104곳 기업들의 임원들 약 3,300여 명 되는데 그 임원들 간의 연결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자본 M&A 의심 기업 임원들의 회사를 연결고리로 이어봤더니 98.82%, 3,309명이 모두 하나로 묶였다. 서너 개 기업만 통하면 모든 임원을 알 수 있는 사실상 하나의 집단인 셈이다. 무자본 M&A가 의심되는 임원들 간의 연결망은 물론 소규모 그룹으로 쪼개져서 분리되어 있는 그룹도 있지만 전체가 굉장히 끈끈하게 하나의 그룹으로 우리가 규정 지을 수 있는 그런 그림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서로 아름아름 아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자본시장의 허점을 노려서 부당한 이득을 꾀하는 세력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는 이상 그 사람들이 노리는 캐피탈 마켓상 존재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노리는 기업이 존재하기 때문에 일정한 불법 행위의 대상이 되는 시장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불법 행위의 대상이 되는 시장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141명 가운데 30명이 문제기업 3곳에서 재직했다. 문제기업 4곳에서 일한 경우도 있었다. 6명이었다. 일반적이진 않고 우연이라고 하기에도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정 기업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시면서 더 큰 도전을 해보고 싶다 이렇게 해서 이직하시는 경우는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 회사의 경영자로 활동을 했는데 마침 그 기업들이 무자본 M&A 등이 의심되는 사건이 생겼고 중첩되어 있다면 그거는 정말 생각해 볼 문제죠. 특히 작은 중소형 코스닥 기업은 그 사람이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깊이 보자.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네. 문제기업 서너 곳씩을 옮겨 다니는 임원들은 도대체 누굴까? 이 쌍용차를 인수할 최종 후보로 전기버스 업체 에디슨 모터스가 사실상 결정됐습니다. 세계 굴지의 자동차 회사들이 지금 전기차 시대 이런 걸 앞서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제대로 대응하는 회사를 만들어서 에디슨 모터스의 쌍용 자동차 인수 발표는 이른바 작전의 일부로 드러났다. 강 회장 일당은 인수 계획을 허위로 공치해 주가를 부양시켰다. 이렇게 거둔 시세 차익이 1,100억 원대에 이른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이 작전의 큰 그림을 그렸다는 이른바 설계자 이모 씨가 최근 구속됐는데 어떤 역할을 하셨습니까? 이런 전 회장과 친하시던데 어떤 분이에요? 쌍용시 이쪽에 KBS 분석 결과 문제기업 3곳의 임원을 지낸 것으로 드러났다. 한 곳은 무자본 M&A가 의심됐고 2곳은 상장 폐지됐다. 과거에는 이름난 무자본 M&A 세력, 지금은 최고의 설계자로 통한다. 되게 똑똑하고 뭐 진짜 멋있다 했는데 에디슨 모터스만 하신 거는 아니죠? 네,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문제 없어요, 그 사람. 구속 이틀 전, 이 씨의 입장을 들어봤다. 어떤 교수님이 한국형 그 무자본 M&A가 진화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쓰면서 그 사례를 딱 언급을 한 논문을 제가 봤거든요. 그런 스트럭처링이 되게 중요해요. 네.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무자본 M&A처럼 이제 뭐 보일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돈이 안 돌아갈 수도 있는데 그 자산이라는 것이 꼭 현금은 아니지만 가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나중에 다시 현금화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게 된다 그러면 그건 무자본이라고 보기는 힘들고
정말 많은 분들이 주가 조작의 1인자는 있다. 그 주가 조작은 아니에요.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전기차라는 좋은 아이템을 갖고 있었잖아. 처음에는 누가 믿어주겠어요. 네, 그렇지만 계속해서 끊임없이 알리고 전파를 하는 거, 저는 그걸 시장 동화라고 불렀는데, 계속 하다 보면 시장이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장이랑 생각이 상당히 비슷해져요. 시장의 생각이 똑같아지면 그 주가가 가는 거야. 그런 그가 최근 이 돈을 찍어내는 면허라고 지칭한 게 있으니 바로 리튬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생산에 꼭 필요한 핵심 광물로 지금 전 세계에서 리튬 확보 경쟁이 치열한데요. 이 씨보다 더 많은 문제기업 4곳을 거친 임원은 어떤 모습일까? 지난해 하반기 한 코스닥 기업이 전기차 배터리 소재인 수산화 리튬을 판매한다는 소식이 들렸다. 세계 1위 리튬 기업의 파트너로부터 공급받는다고 했다. 호재로 여겨져 다음 날 거래량이 급증했다. 그런데 투자자들 사이에 의문이 제기됐다. 사명은 바이오인데 매출의 90%는 LED 제품이 올리는 상황에서 리튬 얘기까지 나왔기 때문이다. 게다가 영업 적자를 기록 중인데 계약량은 3천억 원어치에 달해 터무니없이 많았다. 어떻게 된 걸까? 이 코스닥 기업에 리튬을 공급해준다는 파트너란 곳을 찾았다. 이런 양극재 회사에다가 지금 납품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수입을 좀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었지만 저희들이 왜냐하면 수급에 문제가 생겼었어요. 그 당시 때.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좀 못했던 상황이었죠. 수산화 리튬 판매 계획은 기사화만 됐을 뿐 지켜진 건 없었다. 파트너사란 곳이 거래처로 자랑한 국내 1위 양극재 기업은 거래 사실을 부인했다. 저희가 리튬하고는 이제 그쪽에선 봤는데 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일하신 분이 한 2년 정도 되셨는데 그 사이에는 없었대요, 전혀. 이 코스닥 기업은 누적된 허위 공시로 지난해 말 거래 정지됐다. 이곳의 실소유주가 KBS 분석 결과 가장 많은 문제 기업을 거친 제이다. 제이에 대해선 알려진 게 거의 없다. 공시에 나온 최고 경영자 과정 수료가 전부다. 그런데 제이에 대한 취재 중 제이의 친형 K로부터 연락이 왔다. 제이는 대리인이며 실소유자는 K라고 M&A 업계에선 말했다. 제이가 임원인 회사가 바이오 기업 인수차 미국에 갔을 때도 회사를 대표해 외부 행사에 참석했던 것도 K였다. 제이가 소유한 기업의 대표이사 사무실도 제이가 아니라 형 K가 사용하고 있었다. 보드들에 다 빠져 있어요. 변호사들도 보드에 빠져 있어라. 미국 경영의 보고들 이렇게 관여하지 말아라. 그래갖고 지금 나가 있는데 또 누가 보더라도 실제 주인은 회장이에요. 실제는요. K는 절대로 자기 이름으로 뭐 안 해요. 다 바지들 내세워서 하지. 등기 같은 거 봐도 자기는 쏙 빠져 있고 다 동생이 들어가 있잖아. 자기가 다칠 일은 안 하지. 우선 동생 제이를 찾아가 확인해보았다.
회장님 계세요? 회장님 계세요? 이전 주소지까지 가봤지만 만날 수 없었다. 현재 주소지를 또 한 번 찾은 끝에 제2의 지인을 만날 수 있었다. 지금 어머니랑 같이 서울 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소리는 들었어요. 서울에 병원에 다닌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제주도에 사는데 서울에 가면 좀 오래 있다고 온다고 얘기를 듣긴 했어요. 그런데 제2의 지인은 새로운 얘기를 꺼냈다. 그러면 뭐 라인펀드 그런 건 아니죠? 라인펀드요? 네, 옛날에 무슨 라인펀드 그런 사건 같은 건 아니죠? 제가 지금 취재하고 있는데요. 정기예금처럼 안정한 상품이라고 속여팔아 평생 뭐 피난처 재산을 다 몇 달 만에 사라지게 만든 것도 모자라. 코스닥 기업의 전환사채 편법 거래가 대규모 환매 중단으로 이어진 라인펀드 사태. 라인펀드와 제이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 라인펀드 사태 연루 기업들의 임원진을 확인해봤다. 제이는 없었다. 그러나 제이의 형, K의 흔적이 있었다. 라인 자산운용이 150억 원을 투자했던 기업 임원으로 K의 부인이 등재돼 있었다. 대표이사와 같은 날 이사로 취임했다. 라인 자산운용은 이 기업을 통해 수백억 원대 해외 리조트 개발을 추진했던 걸로 알려져 있다. 취재진은 K에 대해 더 알아보기로 했다. 예, 대표님 안녕하세요. 저는 그 KBS 시사기획창의 송수진 기자라고 하는데요. 예.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그 회사에 대해서 취재를 좀 하고 있는데요. 예. 그 기억하시죠? 그런데요. 기술력으로 이름난 자전거 회사의 대표였던 유문수 씨. 10여 년 전 K와의 일을 기억하고 있다. K의 회사는 유 씨 회사에 수십억 원을 투자하겠다 약속했다. 이른바 호재였다. K의 회사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그러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기사만 나오고 지켜진 건 없는 수산화 리튬 판매 때와 비슷했다. 예. 뭐 투자한다고 어쩌고 하다가 약속 안 돼서 그 딜이 그게 깨지는 걸로 지금 기억이 있는데요. K는 이 일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K가 투자금을 낼 능력이 없었으면서도 주가를 띄우기 위해 시장을 속였다고 판단했다. 그때 그 대표님 회사를 속였던 김 씨 이런 사람들이 코스닥 상장사에서 판이 깨졌는데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지금 상장사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네. 지금도요? 네. 그런데 결국 이제 저희도 이제 선의 피해자가 돼버렸는데 K의 범죄 전력은 또 있었다. 경매로 넘어왔어요. 2010년에 낙찰 받았으니까. 그때 빈 건물이었어요? 그때도 운영을 안 하고 있었고 그 회사가 어려워졌는지는 모르겠지만 10여 년 전 이 건물에 있던 회사를 K가 경영했는데
40억 원 횡령 사고가 발생했다. K의 소행이었다. 이 일로 회사는 상장 폐지됐고 K는 또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K는 10여 년간 상장사 3곳을 본인 이름으로 인수했고 모두 상장 폐지됐다. 지금도 동생 제이 이름으로 상장사 여러 곳을 소유 중인데 한 곳에서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이란 이상 신호가 감지되기 시작했다. 제이 뒤에 형 K가 있다는 사실, K의 경제범죄 전력은 모두 가려져 있다. 자본시장을 정말 조직적으로 무너뜨리는, 기획적으로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자기가 나서지 않느냐. 이유는 명백합니다. 자기가 나서게 되면 전과가 생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분들이 배후에서 활동하는 경우가 많고요. 추적하는 게 더 어려워지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금융당국의 노력이 필요하고 또 수사 기법도 계속해서 개발되고 또 업그레이드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KBS 분석 결과 문제 기업 임원 141명 중 23%인 31명이 횡령,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은 적이 있었다. 대리인 뒤에 숨어든 경우까지 더하면 141명이란 숫자도 범죄 전력자 규모도 더 늘어날 것이다. 고기 더 먹어본 사람이 먹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을 결국에는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람 누구겠어요. 이미 해봤던 사람들이 더 잘 알고 새로운 기법을 발명해 넣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취지로서 다시 한번 경영자의 과거 이력 살펴보는 건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들이 주주와 직원, 우리 자본시장에 주는 피해는 얼마나 클까? 이 양반이 재판을 받아서 털고 나오면은 또 다른 데 가서 무슨 저기를 할지 모르겠거니 그것도 걱정이 어차피 걱정이죠. 그러면 저희 같은 회사들이 또 이렇게 또 당해 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럼 여러 명 수십 명들이 아니면 수백 명 수천 명들이 또 힘들게 어려운 일을 또 당할 수 있다 보니까 모르겠습니다. 이게 정부로서 이렇게 이런 거를 좀 막을 수 있는지 한편으로는 좀 의심스럽고 좀 그렇습니다. 새로운 회사에서 다른 사람의 가면을 쓰고 코스닥 개미 귀신들은 무한 환생하고 있다. 전체 인수자금의 10% 정도의 계약금을 내가 조달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내일이라도 또 하고 싶으세요? 좋아할 것 같아요. 근데 이 일은 내가 몇 년 고생해서 그냥 100억, 200억 벌 수 있는 그게 보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뿌리칠 수가 없죠. 그 유혹을. 마약적인 성향이 깊어요. 더 깊어. 한다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KBS